여러분, 드디어 3080 파운더스 에디션의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마어마한 성능이죠. 일단 깡 성능은 2080의 1.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은 1.8배까지 나오고 헬적화 게임은 1.5배 아니면 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임도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황 회장님 말씀대로 약 2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벤치 점수 비교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저작권상 그림을 가져올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스 같은 경우에는 2080이 27,000점에서 29,000점 정도의 점수를 내고 있죠. 2080 Ti는 34,000에서 36,000점 정도의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 수율을 자랑하는 제품은 40,000점 이상도 내고 있지만요. 그리고 3080은 여러 곳의 파스 점수를 보니까 대략 한 45,000점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2080 약 11,000점대, 2080 Ti는 약 14,500점대, 그리고 3080 약 18,500점대의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2080 대비 약 60%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더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간 문제점이 살짝 보였던 게 수율에 따라가 편차가 조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보면은 42,000점대까지 내려오는 제품도 있었고 어떤 제품을 보면은 46,000점대까지 넘어가는 제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초기에는 뽑기 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게임 벤치에 관한 내용인데, 게임 벤치를 보시기 전에 일단 게임할 때 사용되는 전력 소모값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편차가 약간 있긴 한데 대략 320W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W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TDP 값이 350W였었는데 상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벤치를 보러 가실 텐데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일수록 편차가 컸습니다. 게임 벤치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테스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9 1900K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 테스트 결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보실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입니다. QHD 환경에서 3080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4프레임, 하위 1% 119프레임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2080 Ti가 평균 120프레임인데 3080의 최하위 1% 프레임이 2080 Ti의 평균 프레임하고 맞먹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4K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K 환경에서는 3080 같은 경우에는 평균 87프레임, 하위 1% 7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80이 평균 52프레임인 거 봐서는 30프레임 이상 차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50%가 넘는 성능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죠. 레이싱 게임의 대명사 F1 2020입니다. QHD 환경에서 3080의 평균 프레임은 193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164프레임이네요. QHD 144프레임이 방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2080 Ti의 평균 프레임보다도 훨씬 높은 3080의 하위 1% 프레임이네요. 2080 대비 50% 이상의 프레임 격차를 보여주네요. 4K 환경입니다. 3080 같은 경우에는 129프레임, 하위 1%는 112프레임이네요. 이건 역시 2080 Ti의 평균 프레임을 이겨버렸네요. 어마어마합니다. 4K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최적화가 좀 더 잘 된 게임을 보겠습니다. 호라이즈 제로 던입니다. QHD 환경에서 3080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18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이 83프레임입니다. 2080 Ti는 평균 89프레임, 하위 1% 6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4K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80은 73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50프레임입니다. 옵션 타협을 하면은 4K 환경에서도 60프레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80 Ti는 평균이 51프레임, 하위 1%가 38프레임으로 사실 4K로 호라이즈 제로 던을 하기 힘들었었는데 3080 정도 되면은 4K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은 4K로 게임이 되냐 안 되냐 격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입니다. 그리고는 둠 이터널입니다. 정말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이죠. QHD 환경입니다. 평균 312프레임, 하위 1% 237프레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80 Ti는 평균 259프레임, 하위 1% 212프레임입니다. 2080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7프레임, 하위 1%는 168프레임인데 이건 역시 50% 이상의 2080과의 성능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타입 없이도 어떻게 보면은 2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버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말이죠. 그리고 4K 환경입니다. 3080은 189프레임, 하위 1%는 154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80 Ti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40프레임인데 이건 역시 3080 하위 1% 프레임이 2080 Ti의 평균 프레임을 이겨버렸네요. 이거는 옵션 타협 없이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상당한 성능이죠. 종합을 해보면은 QHD 환경에서 게임의 편차는 있긴 한데 일부 게임에서 특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배그에서 144프레임 방어는 조금 오션 타협을 해도 힘들어 보입니다. 대신 4K 60프레임 방어는 게임에 따라 가능하게는 보입니다. 그리고는 좀 요청이 많아서 가져온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게 이거 해왔다가 욕 엄청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민했던 건데 3080의 라인업을 조금 정리해봤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최대한 여기저기 자료를 최대한 참고해 본 겁니다. 라인업 알려달라는 분이 되게 많아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구매하실 때 정말 조금의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제발 이거 갖고 절대적으로 나누지 말아주세요. 다나와에 있는 제품은 최대한 다 넣었고 추가로 출시 예정인 제품, 최소한 사진이라 나온 제품은 추가했습니다. 전체 라인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급이 또 적은 이유는 3080이어서 대장급을 많이 출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성능이 나오면 바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성능이 나오기 전에 지금 만든 거예요. 제가 대충 나누는 것은 입문 또는 하, 중하, 중, 중상, 상, 대장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도록 하죠. 컬러풀을 먼저 가겠습니다. 컬러풀 제품이 대나와에 제일 많이 올라왔길래 입문 라인업은 토마호크가 되겠습니다. 중하 라인업은 울트라, 중 라인업은 어드밴스, 중상이 살짝 애매한데 넵튠이 중상으로 나와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넵튠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넵튠이 여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넵튠을 여기다가 떴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불칸한테 살짝 놓고는 두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상은 불칸 많이들 쓰시죠. 에브가 보겠습니다. 에브가는 중 라인업에 XC3 넣고 상 라인업에는 FTW3를 넣었습니다. 갤럭스는 중 라인업에 노말이란 것은 그냥 뭐 화이트 에디션, 핑크 에디션, 블랙 에디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보이 라인업이랑 SG 라인업을 넣었고, 그리고 중상 라인업은 EX 게이머, 오버클럭 되는 모델이죠.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수스가 터프가 말이 많더라고. 터프가 중하냐, 하냐, 아니면 중이냐 살짝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타협을 하고 중하로 넣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일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 라인업에는 스트릭스를 넣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이글이 입문 라인업, 그리고 게이밍이 중, 마스터가 중상, 어로스 익스트림이 상 라인업에 넣었습니다. EM텍 보고 가시죠. EM텍은 블랙 에디션이 하, 블랙 몬스터가 중하, 그리고 상 라인업엔 터보젯을 넣었습니다. 터보젯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 있던데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3080 한정으로는 여기일 수도 무시 보고 가시죠. MSI 같은 경우에는 펜투스가 애매한데 이게 중이냐 중하냐 조금 나뉘더라고요. 저는 여기일 수도 있다 보는데 중하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상 모델은 트리오 모델이죠. 여기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조텍은 중하 라인업의 트리니티, 대장급의 익스트림, 유일한 대장급을 출시하는 그래픽카드죠. 그리고 게인워드, 피닉스가 입문, 오버클럭 가능 모델이 중하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이너3D도 살짝 애매한데 X3 위치가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 X3가 한 칸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냐 좀 있는데 저는 일단 중 정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X4가 상. 다나와에 보니까 PNY라는 브랜드가 있던데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찾아보니까 EM텍하고 같이 거의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EM텍하고 디자인도 비슷해서 최대한 찾아서 넣어봤는데 일단 RGB 필요한 모델이 블랙 에디션하고 디자인이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고, 그리고 RGB M이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약간 블랙 몬스터랑 디자인이 비슷하고 터보젯이랑도 디자인이 비슷하더라고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넣었는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펠릿 모델인데 펠릿은 노멀 모델은 중하, 그리고 오버클럭 가능 모델은 중 라인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속히 가격들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쿠팡빨 루머입니다. 쿠팡에서 오류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터프 가격이 유출되었습니다. 터프 가격을 보시면은 98만 9천원에 형성되어 있고 예약 판매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약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저렴하다, 아니다, 비싸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상황인데 그게 애매한 가격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요. 딱 애매합니다. 뭐라 표현하기. 하지만 초기 가격인 점을 고려하면은 쏘쏘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진 가격이다 하면은 진짜 쌍욕했을 것 같은데 초기 가격이니까 애매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물량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0 초반이나 80 후반까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에그 사이트에서 3080 특프 모델의 판매가 시작됐는데 20분 만에 매진이 된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속도가. 구매 후기가 올라온 거 보니까 진짜인 듯 보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구매 성공하셨다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가격은
945,917원인데 여기에다가 부가세랑 배송비가 근데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만 제가 곱해보니까 104,505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하죠? 보시면은 터프가 여기죠. 중하 라인업인데 989,000원이고 루시의 트프 모델이 상 라인업인데 104만원? 뭐 얼마 안 나죠? 한 5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레알 땡 잡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진짜 20분 만에 종료됐다는 걸 듣자마자 저도 충격이었어요. 엔비디아 이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죠. 4.0하고 4.0의 게이밍 성능 차이가 없답니다. 거의 있어봤자 한 1%에서 3% 차이 정도의 게이밍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하지만 단제를 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조텍의 3090 모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5펜 적용되었고 제가 예전에 갤럭시 모델이 4펜 적용된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20페이지 전원부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해외 사이트에서 유출된 내용입니다. 중화권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번역 돌려서 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텍의 어포클리스 RTS 3090에 대해 공개된 내용이고 방열판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7개의 히트 파이프와 5개의 팬이 장착된 모습입니다. 3090 모델은 발열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포클립스의 전면은 은색 메카 디자인입니다. 검은색 기판은 은색 근속으로 덮여 있습니다. 메카의 표면은 독특한 기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다이아몬드 모양의 돌출부로 만들어졌으며 뒷면에 있는 백플레이트에 한 쌍의 기계식 날개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뒷면에 팬이 2개가 더 들어간 모습입니다. 뒷면의 팬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3090으로 넘어가면은 공랭 모델은 3개의 팬만으로는 살짝 힘들어 보이고 아마 팬 개수를 늘리던지 순행을 사용하던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던지 열을 식히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090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곧 여러 정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비레퍼 모델의 엠바고 다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안녕.